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인데요. AI 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그리고 퀀텀까지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서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의 기술 전략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어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어제 오후 5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우일 부의장의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등 3개의 게임 체인저 기술 이니셔티브를 심의 의결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이들 3대 기술들을 글로벌 경제사회 안보 패러다임을 급속하게 변화시킬 핵심 전략 기술로 선정하고 기술 주권 확보와 미래시장 주도를 위한 국가 이니셔티브 방향을 제시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날 확정된 이니셔티브에는 2030년 글로벌 3대 국가 도약이라는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담았는데요. 정부는 이들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선도적인 시장을 열어갈 기술별 가치 사슬의 고도화, 동맹국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분야별로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AI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이 새로운 신화 창조를 목표로 집중 추진할 9대 기술 혁신 과제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는 2035년 바이오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와 그에 따른 핵심 전략들을 담기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퀀텀 이니셔티브에는 양자 분야의 9대 중점 기술과 4대 추진 전략을 함께 담았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기로 한 이니셔티브 3가지를 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베이징 모터쇼 2024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샤오미가 최근 공개한 SU7의 실물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성능을 소개했습니다. 레이쥔 샤오미 회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면서 포르쉐, 로터스, 테슬라 등 다른 완성차 브랜드와 샤오미의 SU7 성능을 자랑했는데요. 쥔 회장에 따르면 SU7은 스포츠카 마니아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로백 면에서 2.95초를 자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BMW가 중국 시장에 내놓은 전기차를 포함해 다른 해외 브랜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고 강조했는데요. 샤오미는 최근 자체 개발한 첫 전기차 SU7을 출시를 했는데 지난 2021년 3월에 전기차 출시 계획을 밝힌 뒤 3년 만에 실제로 전기차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러한 우려감들을 여러 가지 종식시키는데 이번 발표가 좀 주요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샤오미가 이날 공개했던 SU7의 판매량은 75,723대로 이미 이 가운데 5,781대가 고객에게 인도가 됐다고 합니다. 준 회장은 주문량을 보면 샤오미가 내놓은 SU7의 경쟁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다면서 상당한 경험을 그동안 쌓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고객 인도 목표를 10만 대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SU7을 최대한 빨리 운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었고요. 이는 전기차 관련 스타트업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기록을 뛰어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보다는 3년 정도는 중국 시장에 조금 더 계획을 두고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덕분인지 샤오미 관련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경창산업이나 우리산업홀딩스, 우리산업까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실적입니다. 현대차가 어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실적을 3시 구간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집계한 결과 매출액은 40조 6,585억 원, 영업이익은 3조 5,5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는데요. 순이익은 전년 대비 1.3% 줄어들면서 3조 3,7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의 1분기 판매는 아산 공장의 생산 라인에 일시적인 셧다운 영향이 있어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북미와 인도 같이 주요 지역에서 견조한 판매세를 이어갔는데요.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실적에 대해서 고금리의 지속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같이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해외 시장의 수요 확대와 지속적인 판매 성장에 8%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는 100만 6,767대를 판매했다고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수치이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16.3% 감소한 판매 대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비롯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 비중은 늘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향후의 경영 환경 전망과 관련해서는 업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판매 관련 비용 확대가 미래 경영 활동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장 현대차 주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기아와 현대모비스, 현대차 밸류체인들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위해서 본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항공이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과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 LCC 세 곳이 예정대로 본입찰에 참여하면서 3파전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항공은 매각 주관사인 UBS가 어제 오후 2시까지 진행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본입찰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투자 가치나 인수 적정성을 검토했지만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구속력 있는 인수 제안을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특히나 인수 후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기존 여객사업과의 시너지를 고려했을 때 보유 자원을 원가 경쟁력 확보와 사업 다각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예비 입찰에서 숏리스트로 선정됐던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인천은 예정대로 본입찰에 참여를 했고요. 구체적인 입찰가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지분 매각가는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사이입니다. 당초 국내 1위 LCC이자 AK그룹을 모회사로 두고 있는 제주항공은 굉장히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불참을 결정하게 되면서 3파전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나 IB에 따르면 이 에어프레미아가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으면서 새롭게 유력 후보로 부상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화물 매각 사업과 관련해 항공주들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번에 불참하게 된 제주항공 포함해서 화물 사업부가 있는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까지 연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하이브가 그룹 뉴진스에 소속된 어도의 민희진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어제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희진 어도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혐의는 업무상 배임입니다. 일단 민 대표와 어도 관계자들이 공모해 뉴진스 멤버들을 빼내고 어도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기로 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부대표 A씨와 함께 어도어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이브가 공개한 민 대표와 A씨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민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적인 대화고 나는 일을 잘한 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열사 사장인 나를 찍어내려는 하이브가 배임을 저지른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2시간 정도 공격적인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여론도 조금 변하고 있기도 하고요. 관련 내용이 상당히 주목을 끌었던 만큼 오늘장 하이브의 주가 흐름으로 연결시켜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M플러스가 국내 탑티어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자체 개발 생산 중인 2차 전지용 방열 소재 실리콘 폼의 전기차용 제품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용 승인을 획득한 제품은 EV용으로 개발된 제품이고요. 향후에 정식 공급을 거쳐서 유럽계 완성차 업체 A사 차량에 탑재될 전망입니다. 해당 제조사로부터 ESS용 실리콘 폼 SF300의 단독 공급 승인을 취득한 바도 있었는데요. 일단 이 실리콘 폼은 주로 각형과 원통형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안전 소재입니다. 가스 배출 장치에서 나오는 가스로 인한 불꽃을 억제하고 배터리의 연쇄 화재나 폭발 사고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해당 제품은 글로벌 안전인증 전문기관인 UL로부터 최상위 등급을 받으면서 난연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승인을 받은 EV용 제품은 사람이 직접 탑승하기 때문에 ESS용 제품 대비 더욱 높은 수준의 품질과 안전성이 요구가 됐는데요. 일단 EM플러스 측은 전방업체 유럽차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 유의미한 규모의 발주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공급 모멘텀과 더불어서 어제 시간외에서 EM플러스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장 정규장에서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EM플러스 주가까지 체크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